그리고 이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나 104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인가요? 면역 항암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개발 성공의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는 성공적인 임상 일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기술 이전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임상 일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자금력을 갖춘 회사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임상 일상이 성공한 경우에 빅파마와 대형 규모의 2차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파트너를 찾는 데 신경을 썼으며, 그리고 이러한 2차의 대형 규모의 딜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의 배분율을 최대한 높이는 데 이번 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라이선스 아웃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제나 104 ADC의 연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나 104 ADC의 연구에 있어서는 과거 디비오팜과의 기술 이전 계약에서는 항체만을 저희가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가 자체로 장착한 링커와 페이로드를 포함한 ADC 자체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항체만을 기술 이전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노맨 컴퍼니는 ADC용 항체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계신 건가요? 당사의 경쟁적인 우위는 신규 항암 타겟 발굴과 신규 항암 타겟에 맞는 치료 항체 개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체적인 ADC 연구 분야 중에서 이런 항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링커 페이로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항체를 넘어서 자체 링커 페이로드를 장착한 신규 타겟 ADC 후보제 개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라이센스 아웃한 제나 104의 앞으로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나 104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임상 일상 IND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의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한국에서의 일상 임상 연구를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어서 유럽, 미국에서도 IND 및 CTA 승인을 거쳐 임상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라이센스 아웃한 디바이오 0633 개발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쉽지만 파트너사와의 계약 조건상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저희가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나 104의 본격적인 수익 실현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고 계신가요? 제나 104의 경우 엘립시스사가 임상을 곧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임상 일상 후속 결과에 따라서 확인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기술 이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노맨 컴퍼니의 화장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던데, 현재 중점 사항과 또 앞으로 매출 계획은 조금 과하게 잡은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화장품 사업에서 중점 내용은 해외 시장 개척과 히트 상품 라인업 확장입니다. 올해는 일본 시장의 오프라인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일본 시장 내에서 K-뷰티 선두권 진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올 목표이며,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과 히트 상품 라인업 확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제 판단으로 현대 매출 계획은 다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확인해보면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에 투자한 자산과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을 진출했던 당시인 2021년 가을과 대비해 봤을 때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전망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당사가 이미 진행했던 CDMO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장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여서 ADC 연구와 화장품 사업 육성, 그리고 경기 진출에 투자하는 것이 주주이익 제고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기술 이전 계약에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반적인 기술 이전 형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한 회사 측면에서는 반환 불가한 조건의 계약금을 일정 부분 받고,
그리고 그 사간 회사에서 그 에셋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을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상업화되면은 매출액에 대해서 일부 로열티를 받는 그런 형식의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그 일반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어떤 형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에셋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수익과 그리고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익의 크기 정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는 이 에셋을 사가는 회사 입장에서 이 에셋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커미먼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셋의 형태와 개발 단계 그리고 경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에셋은 파는 회사 입장에서 계약금 쪽에 중점을 두고 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의 바이오텍 중에서 아주 커다란 딜을 했던 오름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딜을 했지만, 오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밸류를 계약금으로 받는 그런 형식의 딜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예전에 봐왔던 많은 딜들은 어떤 형식의 딜들도 있냐면은 계약금을 받지만은 그 계약금 자체를 또 자체가 진행하는 임상의 계약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딜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딜에 어떤 식의 형식을 띄었냐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이사로부터 이 에셋에 대한 확정 수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 이사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임상 1상, 그리고 이사에서 그 프레스 리리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상을 갖다 확대해서 영국, 미국까지 진행하는 그런 큰 규모의 임상 1상을 갖다가 이사가 투자해서 직접 진행하는 이런 형식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처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사 측에서 이번 제나104에 충분한 투자를 해서 좋은 임상을 함으로써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사에서 2차적인 기술 이전을 빅파마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익을 일정 비율로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형식의 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상 결과가 좋아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SK가 했던 정도의, 예를 들어서 업프론트가 9천억에 해당되는 일을 했다. 그럼 저희도 거기서부터 나누게 되는 수익이 상당히 큰 금액을 나누게 되는 그런 형식의 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서는 확정된 계약금이 있는, 확정된 수익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거래 공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매우 훌륭한 딜이지만은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그 확정된 계약금 수익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나104는 국내에서 IND 승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임상 진행한 후에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이번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로서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봤던 부분은, 제나104라는 좋은 면역 항암제의 지금 전임상 개발을 다 끝내고 임상 1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면역 항암제의 특성상 더더욱이나 임상 1상에서의 좋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그 에셋의 밸류를 갖다가 극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말 최고의 중요한 관문인데, 이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서 그 다음 단계에서 큰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를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나104 면역 항암제 이외에도 제나104 ADC, 제나121, 1212 여러 가지 다양한 후속 파이프라인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재정 상황상 이러한 파이프라인 운영을 진행을 하면서 제나104 면역 항암제로서의 임상 1상에 또 아주 커다란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임상의 규모를 줄이게 되면은 이 제나104의 좋은 물질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적인 임상 1상을 그 결과를 갖고 올 가능성을 훨씬 줄이게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옵티멀하지 않은 임상 1상 디자인을 가지고 임상 1상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일립시스타라는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금력과 항암 신약 개발에 대한 뛰어난 노하우라든가 아주 그 특이한 펀딩 모델 같은 거를 봤을 때 이 회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일상 그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커다란 그 밸류를 찾을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따른 그 밸류를 이사와 저희가 나누는 것이 저희가 혼자
그 임상 일상을 잘못 진행을 하거나 임상 일상에서 좋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대 수익이 훨씬 큰 옵션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은 엘립시스사가 다음 기술 이전을 진행할 때까지 지노맨 컴퍼니에는 매출 발생이 전혀 없는 걸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의 또 일부 조항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미 기획 생산해 놓은 제나1공사의 원료나 완제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검사라든가 그 오디트를 거친 후에 실질적으로 그 이사에서 진행하게 되는 임상 연구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상 저희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뭐 거래소에서 사실 일반적인 기술 이전 공시의 확정 금액 요건으로다가 요구하는 전년도 매출액의 10%가 훨씬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러한 정도의 규모의 매출액이 저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시지만은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의 기술 이전 공시 기준에는 맞추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매출 인식이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요? 우선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와 그리고 손해를 끼쳐드린 점을 대해서 먼저 총괄 대표로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결국은 그 회사의 미래에 어떤 가치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 미래의 가치는 결국은 그 회사가 달성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에 대한 가치, 두 가지 종류가 결국은 그 회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노맨 컴퍼니에서는 실제로 지노맨 컴퍼니의 주가를 향후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텍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신약 개발 역량을 지속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도에 DBF팜과의 첫 번째 딜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요번에 말씀드리는 일립시스사와의 두 번째 딜을 오늘 발표를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앞으로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의 텀으로서 두 번, 세 번 정도의 또 추가적인 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이제 요번 딜 발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신약 개발 역량, 특히 ADC 부분에 특화된 이러한 역량들이 투자자 여러분들께 점점 인식이 올라가 되면은 주가에도 상당히 상승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회사에 갖고 있는 신약 개발 회사에서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향후에 주가를 갖다가 상승시키고자 하는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또 저희는 신약 개발 회사에서의 밸류에이션 이후에도 화장품 비즈니스에서 오는 밸류에이션에 큰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20억가량의 화장품 매출을 달성을 했고, 24년도에는 그 4배 정도에 대한 해당하는 매출액을 목표로 세웠었고, 이제 조만간에 발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저희가 어떤 정도의 그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도 그 수준에서 2배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2배 정도 되는 매출액 목표를,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화장품에서 들어오게 되는 캐시플로우 자체도 점점 의미 있는 수익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수익이 저희 주가에 반영이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신약개발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에다가 화장품 회사로서의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이 합쳐지게 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 높은 주가를 갖다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나1공사의 기술 이전의 의의와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의 향후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리는 온라인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제나1공사의 기술 이전을 통하여 불과 8개월 전에 DBF팜과의 첫 번째 기술 이전 후에 두 번째 기술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신규 타겟 항암제 개발, 그리고 신규 타겟 ADC형 항체 및 ADC 개발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반복적인 전임상 단계의 질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대형 딜을 갖다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R&D 회사라는 부분
부분을 주주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비즈니스에서도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화장품과 건기식을 통해서 향후 몇 년 내에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이 창출할 수 있고 그 수익을 통해서 R&D 자금을 충분히 댈 수 있는 그러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주주 간담회에 경청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